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려면 약침. 약침은 볶음밥, 한약은 찜탕? 저는 허리가 아파서 추나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이제는 약침까지 맞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한테 돈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생방송 추나. 이제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이것은 침인가 약인가? 디스크 잡고 허리 통증까지 잡는다는 이것은? 약침입니다. 약침이 뭔가요? 약밥처럼 먹는 건가요? 아니요. 경혈에다가 약을 주입하는 약침이죠. 아, 제가 추나 치료 받을 때 주사로 놔주셨던 그게 약침이군요. 네. 저는 치료받다 갑자기 주사를 쓰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주사라고 하지 않고 약침이라고 하시는 거죠? 주사하고 좀 다른 점은 주사는 그냥 엉덩이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잖아요. 이 약침은 우리 침을 놓는 자리를 경혈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자리. 그 혈자리에다가 침 놓는 효과를 그대로 내면서 그 혈자리에다가 한약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추나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이제는 약침까지 맞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씩 드러나는 느낌인데요. 혹시 환자한테 돈 많이 받으시려고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용기를 한번 시험해 볼게요. 디스크 있을 때 침을 놓잖아요. 근데 침을 언제 쓰는 것이죠? 통증을 가라앉힐 때 침을 사용하는데요. 몸 안쪽 깊숙이 위치한 근육이 갑자기 뭉쳤을 때 꽉 뭉치는 걸 스패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패즘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혈관이 꽉 눌리게 잡히는 되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급성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이거를 침을 사용해서 꽉 뭉친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다시 일어나면서 통증이 완화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추나요법은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밀추 당긴다. 추나요법이란 맨손으로 환자의 몸을 밀고 당겨서 삐뚤어진 뼈와 관절의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일본의 정골요법, 그리고 중국의 튜나요법, 이것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버려서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게 새롭게 리메이킹한 것이 바로 한국의 추나요법입니다. 아, 용디 참 공부 많이 했네요. 약침은 뭡니까, 주장님? 약침하고 이제 경구용 한약하고 한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디스크가 탈출되고 협착증이 생기면서 주위 연조직이 찢어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경구용 한약의 장점은 뭐냐면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의 그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뭐 매일 복용하면서 또는 한 달, 두 달 먹으면서 그 약리 효과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아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간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약의 효과고, 약침이라는 것은 염증을 갖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면서 통증을 빨리 없애주는 건데 지속성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둘 다 같이 해서 약침도 맞고 약도 복용하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근데 우족탕 같은 거 있잖아요. 속꼬리곰탕이라든지 백숙. 그러면 은은한 불에다가 오랫동안 고는 거. 그래야만 다 영양분이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짜장면 같은 거를 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센 불에다가 그냥 큰 수제판에다 놓고선 빨리 볶잖아요. 우선 염증이 심하고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려면 약침. 약침은 볶음밥, 한약은? 찜탕? 그러면 이것도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 다 거치신 건가요? 아, 당연하죠. GCS5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네, 청파전에서 나온 약이죠. 동물 실험을 했어요. 이것이 신경이라고 할 때 네. 정상 신경인데 신경줄기가 다 죽었어요. 네. 이럴 때 여기다가 GCS5를 처리하니까 신경이 다시 살아나요. 말초 신경이. 그리고 신경의 길이도 늘어지고 양도 많이 늘어지고 또 정상 연골인데 파괴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GCS5를 사용하니까 이것도 연골이 재생이 됐고.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서 다 이거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임상으로서 임상연구로 사람이 직접 먹었을 때는 어땠느냐. 761명의 관절염 환자한테 GCS5를 투여를 해봤어요. 관절염의 염증 수치와 치료율에 대한 걸 보는 거, 위장장애가 있는가. 오히려 위장장애는 다른 그 약에 비해서 2.5배가 낮아요. 위장장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약에 대한 효력이 24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아주 효과가 탁월한 걸로 나타나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천연물 신약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약침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근육의 경결을 풀어주고 통증을 제어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더 추가해서 신발의 약침이라는 것도 만들고 척추 질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한의원에서 환자가 어떤 주사 맞고 부작용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이제 그때 봉침 얘기하시는 건데요. 벌에 이제 독소를 뽑아가지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약침으로 만든 것인데 PLA2하고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알러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됐을 때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가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같이 이게 맞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이제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러지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벌에 쏠 때도 있잖아요. 벌에 쏠 때 다 괜찮잖아요. 가렵지만. 근데 몇천 명 중에서 한두 명은 그 벌에 쏘이고 나서 기절하는 사람도 쇼크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을 갖다가 물질을 다 제거해가지고 잘 만든 약침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봉침을 맞을 때 내가 알레르기 체질인가를 미리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팔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다 살짝 봉침을 미리 맞아보면은 이게 뚱뚱 부은다든지 양성 반응이 맞으면은 맞지 말고 그럼 약침은 맞아도 안전한가요? 약침에는 그렇게 그런 히스타민이라든지 PLA2라든지 그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안 일으키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약침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용디 지난번에 그 원예탕전에서 경구용 한약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 남양주에서 약침을 따로 만드는 시설이 따로 있어가지고 엄정한 그 검증을 거쳐서 만들거든요. 남양주 원예탕전에서 약침 만드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료에 한번 보시면 되죠. 한번 띄워주세요. 주장님. 네.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약침 만드는 그곳에 옆에 그거 아주 삼계탕 아주 맛있게 끓이는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먹을 겸 같이 가시죠.